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책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교과서 126페이지를 펴세요. 자, 교과서 126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제일 위에 이번에 지적 기준점 이렇게가 나오거든. 여기는 원래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하는데 그 31회 때는 여기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출제를. 요거는 공부할 게 간단해요. 그럼 제가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여기서 출발을 하거든.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죠. 그죠?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예요. 그럼 여기에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오면은 소재, 지번, 지목입니다. 면적, 경계, 좌표예요. 그죠? 그럼 이때 요 위에 세 개 있죠. 이거는 청량을 안 한다면 청량. 그러니까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청량이 필요가 없어요. 그 밑에 거는 면적, 경계, 좌표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청량을 해야 됩니다. 청량. 그러면 처음에 이제 딱 나가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청량의 구분은 있죠. 구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하나가 기초 청량이고 하나가 세부 청량이다 이 말. 그러면 기초 청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청량이 기초 청량입니다. 그러면 요 지적 기준점 속에는 세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보조점 이렇게 됐어요. 지적 도근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청량의 종류는 13가지거든요. 13가지. 그 13가지 중에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기초 청량.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세부 청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지적 기준점 속에는 세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요 세 개를 설치를 누가 하고 관리를 누가 하고 열람 발급을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이래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열람 발급입니다. 그죠? 그러면 교과서 127페이지를 보세요. 127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그림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요. 그것만 딱 이해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적 삼각점은 점과 점 간의 거리가 2 내지 5km다 이 말이에요. 지적 삼각보조점은 1 내지 몇 킬로? 3km. 지적 도근점은 50m에서 300m. 이거는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돼요.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도면상 이래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느냐 하면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이래 봅시다. 자, 이렇게 됐거든. 이게 도면이지. 이게 도면이죠. 그죠? 그럼 이제 봅시다. 7 주입니다. 8 공입니다. 9 6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지목이다. 지목 아니다. 지목. 요 주니까 무슨 용지다? 저여서 용지. 요거는 시작 공화. 요거는 시작 유지.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거는 이게 주요소 용지다, 공원이다, 유지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요게 지목이다, 지목 아니다? 지목. 지목은 도면에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 주차장, 공장 용지, 하천, 유원지는 외워있다, 안 외워있다? 그게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도면에서 쓰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도면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명칭을 그대로 쓴다, 부호로서 쓴다, 부호. 요게 부호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주차장, 공장, 용지, 하천, 유원지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빨리 말하세요. 알고 있어요? 네. 그게 도면에 등록한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거다. 그럼 도면에는 지목을 등록을 한다, 한다. 지금 원하는 거는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다시 할게요. 자, 이게 뭐다? 지목. 이게 뭐다? 지목. 요게 뭐다? 경계. 그럼 도면에는 경계를 등록한다, 한다. 자, 그 다음에 도면을 보니까 이런 표시가 나와. 이런 표시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요거를 자,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기준점. 그럼 도면에는 지적 기준점의 위치를 표시한다, 한다. 그럼 지적 삼각점 지적 기준점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한다. 오도와이더 오.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그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도면을 보니까, 자, 이건 제가 절이라고 그렸어요. 절. 요거는 학교라고 그렸어요. 요거는 온천이라고 그렸어요. 온천. 그러면, 자, 요게 절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 요게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 이해됩니까? 네. 요걸 건축물, 구조물의 시작, 위치. 그럼 요거는 지적 기준점의 시작, 위치. 위치라는 말은 도면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제가 원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요렇게 딱 됐죠? 자, 그럼 이거 이제 지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설치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거 됐거든. 도면상에도 해결을 했거든.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관리 나오지, 관리. 이제 이거부터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에 하나, 둘, 몇 개? 세 개. 그럼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할 때 우리 지적에서는 있잖아요. 항상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답입니다. 국장이냐, 시도지사냐, 여기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 요 시장군수, 구청장을 책에서 쓸 때는 이제 지적, 소관처 이래야 돼. 그러면 개수가 몇 개? 세 개. 개수가 몇 개? 세 개. 그런데 국장은 등장을 안 해요. 그러면 여기는 두 사람이지.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두 개를 관리한다,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나누면 된다는 거는 요 위에 보세요. 삼각이 있어 보인다. 삼각 보조가 있어 보인다. 삼각. 그럼 있어 보이죠? 그럼 계급이 높은 사람이 한다 이 말이에요. 계급이 높은 사람. 여기다 시작. 시도지사. 그러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그러면 요 두 개 있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답은 자 시작.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이에요. 이해했죠? 네. 요 두 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 무슨 청? 소관청.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겁니다. 열람 발급이에요. 열람 발급. 그러면 요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작.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 요때 이해를 할 때 이랍니다. 열람 발급은 공개다, 공개 아니다? 공개. 공개는 다양해 좋다, 다양하지 않아 좋다? 다양해. 이거 시청에 가도 되고 구청에 가도 되고 아무 데나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좀 다양하되는 좋은 거지. 맞죠? 요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올해 시험은 요게 시험에 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러거든.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도리사 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한다. 어드와이더 오. 요게 올해 시험의 답이었어요. 그럼 푸는 방법은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학입니다. 자, 요리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됩니다.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도리사 또는 지적소관청 어드와이더 오. 지적 삼각 보도점 지적 도근점은 지적소관청 어드와이더 오. 자, 하이라이터 지적 기준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도리사 또는 지적소관청 어드와이더 여러분들 이제 국어 시간이거든. 법은 항상 이거를 먼저 써줍니다. 그럼 써준다는 말은 이거는 이 세 개를 포함한다, 포함 안 한다? 포함하지. 그러니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어드와이더 오. 그럼 시험에 낼 때 지적 기준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어드와이더 오. 지적 삼각점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어드와이더 오. 그럼 여기를 딱 할 때 지적 삼각점이랄 때 시도지사 이러면 O 덱스타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다. 맞아.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통과. 자, 그러면 이제 127페이지에 보면은 지적위원회 및 지적청량 적부심사 일어나거든. 이거는 공부할 게 없어요. 한 번만 딱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이건 한 번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특별히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자,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그리워하는 등기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등기 파트로 갑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등기가 여기 보면 이제 자, 교과서 몇 페이지를 표시느냐를 할 때, 몇 페이지를 표시느냐 할 때, 15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53페이지에 보면은 등기법에 목차가 나오거든. 목차가 나오는데 1장에 총칙 있죠.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내요. 근데 내더라 하더라도 뒤에 가면 다 나와. 그 다음에 2장에 등기기관과 설비 요리 넣어줘. 이거는 2년에 한 문제 내요. 2년에 한 문제 내는 거예요. 작년에는 여기서 출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3장, 4장, 5장에서 주로 출제를 합니다. 3장, 4장, 5장에서 요거를 하나하나 배우러 들어가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1장에 보면은 앞에 거는 다 통과를 합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
171페이지를 갑니다. 이제 왜안돼 171페이지에 보면은 중복등기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나오는데 시험에는 출제를 잘 안 할 거예요. 안 하는데 최근에 25회 때인가 그때 한 번은 출제를 했어. 왜 출제했냐면 그 해 법이 개정이 되는 거예요. 법이 개정.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면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는데도 이놈의 자식들 어떻게 출제했냐 할 때 너무너무 쉽게 출제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일들은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할 때 한 장만 잠깐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173페이지에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팁을 한번 보세요. 팁을 보면은 토지는 부동산 등기법 규칙 찾았습니까? 네. 건물은 등기 예규 찾았어요? 네. 이걸 토지는 등기 예규 이렇게 글자만 바꾸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출제위원은 그렇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렇게 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거든. 그래도 그렇게 문제를 냈었어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할게요. 172페이지를 갑니다. 가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림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데 있고 문자로 내는 게 있거든. 우리 시험은 문자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딱 보고 이걸 그림을 떠올릴 줄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그 172페이지 3번의 중복등기 정리에 1. 토지 중복등기 찾았습니까? 네. 토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오른쪽에 173페이지 2. 건물 중복등기 찾았습니까? 네. 건물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 중복등기와 건물 중복등기는 해결 방법이 같아 다르다. 이게 먼저 와야 돼. 그러면 그 차이점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해결 방법이 틀려. 해결 방법이 틀려. 그러면 토지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워온 걸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답은 이겁니다. 불이익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중복이니까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는 몇 개? 2개. 그러니까 답은 불이익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한 개는 없애고 무조건 한 개는 살립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건물 중복 등기는 있잖아요. 불이익 보는 사람이 있다면 손댈 수가 없어. 그럼 손댈 수가 없다는 말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를 할 수 없어.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합니다. 토지는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일단 한 개를 유효하고 한 개는 없애. 건물은 불이익 보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자, 그럼 책으로 가볼게요. 173페이지 제일 위에 가세요. 제일 위에 가면은 동그라미, 갈로 읽고 2번입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이 같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첫째 줄에 갑니다. 중복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 줄 것이에요. 개설된 등기 기록을 죽었습니다. 폐쇄한다. 이 말을 그냥 쉽게 말하면 선등기가 유효다. 후등기가 유효다. 선등기. 맞죠? 네. 다만 후등기 기록에 죽었습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선등기 기록을 만다 폐쇄되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아직 그림 그리지 마세요. 자, 그림 그리지 마세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보세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제가 다시 할게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는 2개다 이 말입니다. 출생신고가 2번 됐다. 소유권 본원 등기가 2번 됐다. 그럼 하나를 없애야 된다. 안 없애야 된다? 없애. 그럼 우리나라는 장남이 우선이다. 차남이 우선이다. 장남. 그러면 항상 앞에 게 선이고 뒤에 게 후고 위에 게 갑구고 밑에 게 을구입니다. 을구. 자, 소유자가 누구다? 가. 소유자가 누구다? 가.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같아.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우리나라 장남이 우선이다. 차남이 우선이다? 장남. 그럼 선이 유효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선등기부는 소유권 이외가 없어요. 없어. 근데 후등기부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더라. 그럼 요게 을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식으로 선을 유효로 하면 후를 없애야지. 그러면 갑은 손해볼 거 있다 없다? 없지. 을은 손해를 봐야 안 봐요?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관계이래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럴 때는 선을 유효로 하느냐 후를 유효로 하느냐 이 말이거든. 뭐를 유효로 한다? 후. 좋다.
그래가 옆에다가 요거 그리세요. 요거 그리세요. 요거 그리세요. 그리세요. 조그맣게 그리세요. 제일 위에다가 그리세요. 그러면 옆에다가 요렇게 하세요. 뭐가 유효다? 선. 그렸어요. 네. 그럼 옆에다가 또 그리세요. 또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소유자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에 거를 없애든 뒤에 거를 없애든 관계 있다, 없다? 없지. 근데 전세권자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에 거를 없애야지. 뒤에 거를 없애면 을의 전세권은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그럼 이 경우에는 선이 유효다, 후가 유효다? 후.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거를 이제 문자로 해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한 중복 등기를 정리할 때 선 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외가 없으나 후 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외가 있다면 선 등기부를 폐쇄한다. 오더와이더 후 등기부를 유효로 한다. 뭐가 유효다? 후. 그럼 이걸 문자는 두 개로 만들지. 후가 유효라는 말은 선 등기부는 만다 폐쇄, 후 등기부는 뭐다 유효. 이래. 그럼 둘 중에 한 개를 쓸 수 있지. 선 등기부를 폐쇄한다. 오더와이더 후 등기부가 유효이다. 오더와이더 그게 동그라미 갈로 1고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갈로 1고 3번으로 갈게요. 소유권 벌어낸 게 등기면이 다른 애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들 이게 중복 등기를 어느 한 등기를 최종 소명이 다른 등기를 최종 소명이 등기로 직접 또는 전전화해서 이름받는 경우로서 다른 등기기를 후 등기 기록이거나 자르세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가 없는 선 등기일 땐 그 다른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이러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다 모르겠다? 모릅니다. 이놈의 자식들 법 조문을 적으면 아니 요구하면 안 되니까 이리 오세요. 남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법학자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소유자가 누구다? 같아, 다르다? 달라도 선이 유효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장남이 우선이다, 차남이 우선이다, 장남, 선이 유효다 이 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선 등기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후 등기부에는 1번에 저당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보세요. 이게 없었다면 좌우지간 둘 중에 한 개를 없애야 돼. 그러면 선이 유효다, 후가 유효다, 선. 그럼 이게 있다면 만약에 이걸 유효로 하면 이게 없어지지. 그럼 을 손해봐요, 안 봐요? 봐. 병 손해봐요, 안 봐요? 봐. 그럼 손해를 보는 사람은 몇 명? 2명. 이익을 보는 사람 몇 명? 1명. 그럼 1명을 살리랍니까? 2명을 살리랍니까? 그럼 후가 유효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어요? 네. 그럼 요 그림을 자 요렇게 또 그리세요. 갑을 이렇게가 하고 그러면 뭐가 유효다? 선. 그래 요래 딱 그리면 선이 유효다, 후가 유효다, 후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네. 자, 요거는 토지입니다. 자, 이제 건물로 들어갑니다. 건물로 들어갈 때 중요한 건 답은 이겁니다. 토지와 건물은 해결 방법이 같아, 다르다. 요래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표를 가보겠어요. 표를 가볼게요. 자, 이번에 건물 중복 등기할 때 건물에다가 동그라미 쳐져 있죠. 자, 제일 왼쪽에 봅니다. 보존 등기, 등기면이 동일에다가 동그라미 쳐세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후행 보존 등기를 기초하는 새로운 등기가 없는 애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오른쪽입니다. 등기관은 후행 보존 등기를 말소한다. 찾았어요? 네. 옆에다가 썼어요. 선 등기가 유효. 자, 요리로 옵니다. 선 등기 옵니다. 자, 요리 오세요. 1번에 소유자 갑이죠.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같아. 선이 유효다, 후가 유효다? 선. 그러면 국어 시간입니다. 소유권 벌어내기 등기민이 동일한 중복 등기를 정리할 때 선 등기가 유효이다. 오더와이더 후 등기부를 폐쇄한다. 오더와이더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아니다? 법에는 후 등기부를 폐쇄한다. 이래 나와. 그 말은 뭐 반대로 하면 시이다. 선 등기가 유효이다. 이 말에. 그러면 이거는 문제될 게 없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자, 그 밑에 거를 보세요. 그 밑에 두 번째 거. 후행 보존 등기란 새로운 등기가 있는 고가리 줄 것을.
그럼 오른쪽으로 갑니다. 등기관은 후행 보르는기라는 설치의 등기를 소유권 패소한과 동시에 기재된 자 죽었습니다. 소유권 보르는기 외의 다른 등기를 선등기 기록으로 이기한다. 그거에 딱 줄 것이에요.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자, 요거는 토지입니다. 토지. 선이요다, 후가요다, 선. 건물입니다. 건물. 선이요다, 후가요다, 선. 자, 이제 하나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전세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세권. 그럼 아까 요 그림을 보세요. 요 그림은 요건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토지는 선이요다, 후가요다, 후. 시작. 후. 자, 이때는 토지로 하면 뭐가 요다? 후. 그러나 건물은 선이요입니다. 그러면 갑은 불이익을 봐야 안 봐요? 안 봐. 을은 불이익을 봐야 안 봐? 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요 등기를 요리로 옮기는 거예요. 요리로 옮기.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 불이익 본다 안 본다? 안 보지. 오케이? 그럼 선이요다, 후가요다, 서. 요 그림을 그리세요. 요 그림을 그려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선이요다, 후가요다, 후. 건물은 선을 유예로 하고 후등기부의 소유권 외의 권리는 선등기부로 이기 옮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세권자 불이익 본다 안 본다? 안 보지. 안 보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또 갑니다. 자, 소유자 갑입니다. 자, 그냥 제일 밑에 거로, 밑에 거로 세 번째 겁니다. 선후행 등기 모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이 끝에 갑니다. 선행 보내는 게, 후행 보내는 게, 새로운 등기가 모두 또 한 번 또 동그라미 치세요. 끝에 직권으로 정리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시작. 없다. 그럼 이리로 오세요. 요거는 조금 이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권이 있었다? 전세.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에도 저당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림상에는 앞에 등기는 아무것도 없었지. 여기도 없었어요. 여기로 옮긴 거예요. 맞죠? 이제는 여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 식으로 한다면 이걸 이리로 옮겨야지. 맞죠? 그럼 옮기면 이거는 몇 번으로 갑니까? 2번이지 2번. 여기서는 몇 번? 1번. 여기서는 몇 번? 2번. 그럼 이 사람이 불이익을 봐야 안 봐요? 봐. 그러니까 손댈 수 뭐다? 없다. 그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뭐다? 없다. 그럼 옆에다가 화살표하고 소송으로 간다. 소송으로 간다는 시험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안 나오는 말인데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자, 칠판을 보세요. 다음입니다. 소유권 보르내기 등기민이 동일한 중복 등기를 정리할 때 선등기부에도 소유권 이외가 있고 후등기부에도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정리할 수 시작 없다. 이렇다 하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 다음 밑에 거 내려오세요. 맨 밑으로 옵니다. 보존 등기민이 다른 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옆으로 갑니다.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정리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그럼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이러세요. 여기 소유자 누구다? 가. 여기 소유 누구다? 을.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아까 토지였다면 선이요다, 후가요다, 서. 건물은 손댈 수 없어. 손댈 수 없다는 거는 이걸 유예로 하면 이게 없어지지. 그럼 을이 불이익을 봐야 안 봐요? 봐. 고로 이해관계는 있다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옆에다가 또 썼어요. 소송으로 간다. 이러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겠어요. 자,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왼쪽을 보세요. 왼쪽에 새로운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키는 신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이 있는 경우. 옆으로 갑니다. 보존 등기 등기민이 동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면 동일 위에다가 보존 위에다가 선등기가 유효 이래 썼어요. 선등기가 유효.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요리 오세요. 요거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같아. 같았을 때는 선이 유효다, 후가이다? 선. 그럼 선이 유효라는 말은 후는 무효라는 말이지. 맞다? 맞지. 자, 옆으로 갑니다. 중복 등기 존속 중에 새로운 등기 있는 경우에는 자, 죽었습니다. 선행 등기 기록상의 등기를 기초한 새로운 등기 1을 동그라미 칩니다. 수리하고 후행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는 저는 새로운 등기 신청은 1을 죽었습니다. 각하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세요. 자, 이럽니다.
소유자가 다시 할게요. 소유자가 같아다르다? 같습니다. 그럼 같으면은 선이유효다, 후가유효다? 이거는 유효입니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새 등기 신청이 들어온다면, 새 등기 신청이 들어와요. 그럼 새로운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은 선등기부에 새 등기 신청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받아준다, 안 받는다? 여기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유효이니까 받아준다, 안 받는다? 받아주지. 맞아요? 네. 그럼 이거는 후등기부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럼 새로운 등기 신청하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안 받아주니까 시작. 각하한다. 이거는 시작. 수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자를 가볍게 해보면 소유권의 보존등기분이 동일할 때는 선이유효다, 후가유효다? 그럼 유효인 선등기부에 새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수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무효인 후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각하한다. 그 이해는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럼 나중에 문자는 나중에 하면 돼. 그 다음에 밑으로 오세요. 보존등기 등기민이 다른 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중복등기 존속제 어느 일반에 기초한 새로운 등기 신청 1을 수리한다 줄 것이에요. 그럼 밑에다가 다시 할게요. 중복등기를 어느 일방이죠? 어느 일방 줄 거 보세요. 그러면 옆에다가 선, 후 이래 썼어요. 선, 후 이래 썼어요. 어느 일방이니까 선, 후. 자, 칠판을 봅니다. 자, 아니, 쉬워요. 자, 이리 오세요. 자입니다. 여기 소유자 누구다? 여기 소유 누구다? 소유자가 같아다르다? 다르지? 그럼 정리합니다.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는 선이유효다, 후가유효다? 그러면 유효이니까 새 등기를 수리하는 거예요. 무효이니까 수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의 보존 등기민이 다르지? 다르면 아까 좀 전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는 말은 판결서를 가지고 어느 하나 없앨 때까지 둘 다 유효다, 둘 다 무효다. 둘 다 유효지. 등기는 살아있지. 하나를 아직 안 없앴으니까. 그럼 다시 할게요. 괜찮습니다. 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민이 같으면 선은 유효, 후는 뭐다? 무효.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 다르죠? 그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폐쇄할 수 있다, 없다? 폐쇄할 수 없다면 둘 다 유효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둘 다 유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옆에다가 쓰세요. 유효. 뭐 쓴다? 유효. 그러니까 이 말은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정답입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손댈 수가 없어요. 그 손댈 수 없다는 거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때까지는 둘 다 유효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요거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럼 새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수리한다, 한다.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럼 새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수리한다, 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림상의 이해는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여기서 출제인이 시험에 또 나온다면 한 개만 딱 공부하세요. 한 개만 딱 공부할 때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한 개만 딱 공부하세요. 요것만 딱 공부하세요. 한 개만 딱 공부해요. 다른 거는 다 버리도 됩니다. 소유자가 같아. 선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외가 있다, 없다. 후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럴 때 토지, 건물입니다. 토지는 선이유효다, 후가유효다? 후. 토지는 시작, 후. 건물은 시작, 선. 토지는 뭐다? 후. 건물은 뭐다? 선 유효하고 요걸 앞으로 옮기면 돼, 안 돼요? 돼. 요것만 갖고 딱 공부하면 돼. 다른 거는 다 버리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토지는 아까 그랬을 때 요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선등기부는 소유권이고 후등기부는 소유권 이해가 있거든. 그럼 뭐를 폐쇄한다? 선. 건물은 똑같은 그림이죠. 그때는 선을 유효로 하는 거라. 그 대신 요거를 앞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후등기부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선등기부로 이기한다. 오케이? 네. 통과. 176페이지를 갑니다.
만약에 자기가 혼자서 집에서 공부를 한다면 그냥 버려도 됩니다. 버려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6페이지를 가보세요. 여러분들 176페이지는 시험에 여러분들 이거는 크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 개로 나눌 수 있거든. 하나는 등기소, 하나는 등기관, 하나는 등기부 이래 놓습니다. 그럼 공부는 등기부만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앞에 거는 한 개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요리 오세요. 요리 오세요.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여기에서 자, 요 글자를 잠깐 볼게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소. 때려. 그럼 등기소가 뭐냐 이러면은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이 뭐고 등기소에 등기소. 그럼 제일 밑에 보세요. 자, 여러분들 1번을 봅니다. 등기소를 하면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 밑에 봅니다. 현실적으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죽었습니다. 등기소 뿐만 아니라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죽었습니다. 지방법원, 등기국 또는 등기과와 죽었습니다. 지원 등기과 또는 등기를 포함한다 이래 나오죠. 그럼 한 장을 넘기겠어요. 제일 위에 봅니다. 고등법원 줄 것이에요. 고등법원 등기과를 두지 않고 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대법원 등기과를 두고 있으나 개개의 부동산은 등기는 처리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등기소에 죽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잠깐만 제 손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평택 등기소가 있거든. 평택 등기소 정문에 가면 문패가 있어. 문패 뭐라고 써놨냐면은 수원 지방 법원 평택 등기소 이렇게 써놨어요. 이해했죠? 네. 그 말은 등기소는 법원 소속이다 이 말. 그러면 법원의 제일 위가 대법원이지.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있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지방법원이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지방법원 지원이 있어요. 지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소가 있다. 그럼 답만 이야기하면 여기는 등기사무를 처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등기사무를 처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등기소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우리가 들락날락거리는 등기소 있다. 근데 지방법원에 가면, 수원지방법원에 가면 등기과라는 게 있거든. 거기서도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등기소의 관할입니다. 원칙 1. 등기사무는 죽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요즘에 이게 있잖아요. 시험에 나와요. 부동산의 소재지 이래 나오죠. 소유자의 주소지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의외의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답만 딱 가져갈게요. 우리는 사람을 배웁니까? 부동산을 배웁니까? 이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소재지. 주소지는 사람이지, 사람. 그러니까 등기를 하고 안 하고는 부동산이 있는 등기소에 가야지. 사람이 있는 등기소에 간다. 오덱스다. X. 그냥 쉽게 말하면 제 주소지는 서울입니다. 근데 평택에 부동산 하나 샀어요. 그럼 등기는 서울 등기소에 해야 됩니까? 평택 등기소입니까? 평택. 그게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됐다, 안 됐다? 네. 이거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서도 나와요. 그러면 작년에 기출문제 이의신청을 할 때는 이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 오덱스다 X. 꼭 기억할 때 우리 공시법은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준이다. 부동산이 기준이다. 부동산 통과.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예외는 답만 딱 외우세요. 답만. 자, 관할 등기소 지정입니다.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지정입니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밑줄 긋습니다. 상급법원의 자.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옵니다. 관할 등기소 지정의 문제는 죽었습니다. 토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고 건물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칠판을 보세요. 설명을 해드리는데 다른 거는 공부하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온 적 한 번도 없고 이런 것들은 등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 중개사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뭐를 공부하느냐면 답은 이겁니다. 관할 등기소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요래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작. 상급법원의 장. 요것만 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나라의 단계는 있잖아요. 제일 위가 대법원이에요. 그 아래가 무슨 법원? 고등법원. 그 아래에 무슨 법원? 지방법원. 그 아래에 뭐가 있다? 지방. 그러면 여기서 상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상급은 그럼 이 사람은 될 수가 없지. 맞죠? 네. 그럼 요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법원은 우리나라 지방법원은 시도마다 하나씩 두는 게 원칙입니다. 시도마다 하나씩 두는 게. 그런데 서울에는 인구가 많아. 그럼 지방법원이 5개입니다. 5개. 경기도는 인구가 많아. 그래서 지방법원이 2개예요. 2개. 나머지 시도는 지방법원이 1개입니다. 1개. 그러면 서울 이래 5개라고 그랬죠. 동서남북 중앙지방법원. 이래서 5개입니다. 경기도는 한강 이남은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고 한강 이북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그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경기도는 지방법원이 몇 개다? 2개.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있지. 고등법원. 여기서 서울, 대전, 수원 합시다. 수원, 대구, 대전, 그 다음에 광주, 요게 단어가 되는데, 부산. 그냥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고등법원이 있거든. 고등법원. 서울, 수원 고등법원 새로 생겼는데. 몰랐어요. 네. 그럼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래놨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세요. 광주 고등법원은 전라남북도를 관할한다, 안 한다? 한다. 대전 고등법원은 충청남북도를 관할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수원 고등법원은 경기도를 관할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서울 고등법원은 서울을 관할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러면 됩니다. 그럼 그 위에 대법원이 있다면 대법원. 대법원은 서울에만 있죠. 그죠? 이거를 이름을 부를 때 서울 대법원 이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무슨 법원? 대법원. 이거는 부를 때는 지명을 붙여야지. 맞죠? 서울 고등법원, 수원 고등법원, 대전 고등법원. 이해했죠? 네. 그럼 요거는 도청 소재지 이름을 붙입니다. 도청 소재지. 그러면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가 어디다? 수원. 그럼 수원지방법원.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가 어디다? 춘천지방법원. 그러면 제가 우리가 강원도잖아요. 그럼 강은 강릉이고 원은 원주지. 전라도, 저는 전주고 나는 나주지. 경상도, 경은 경주고 상은 상주지.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사회시간에 뭐 했어요? 중고등학교를 안 나왔구나. 괜찮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안 나와서 그래요? 괜찮아? 자, 효리 와보세요. 이야기 하세요. 내가 다 이야기해 줄게. 여담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사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점수가 안 돼서 못 갔어요. 점수가 안 돼서 못 갔어요. 자, 통과! 됐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지방법원은 이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가장 쉽게 예를 들어본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평택입니다. 여기가 안성입니다. 평택 옆에 안성 있죠? 네. 그러면 내가 평택에서 집을 샀다면 평택 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됩니다. 내가 안성에서 집을 샀다면 안성이죠. 그죠? 안성 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돼요. 그런데 평택과 안성 요 경계 있잖아요. 요 경계. 요 경계선상에 집을 지었다. 이거 어느 등기소 등기할 거냐가 관할 등기소 지정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잖아요.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자, 평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어디다? 수원. 안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어디다? 수원.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같으면 수원지방법원장이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원지방법원장이 이 부동산 평택 등기소 등기해라, 안성 등기소 등기해라 이래 정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본 시험에는 이래 낼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평택 등기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안성 등기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면 시험에는 그냥 요렇게 쓰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상급법원의. 자,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본다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입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입니다. 동작구. 그럼 내가 구로에서 집을 지었다면 구로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되고, 동작구에서 집을 지었다면 동작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됩니다. 근데 요 경계선상에 집을 지었다. 이거 어느 등기소 등기할 거죠? 그 밑에서 올라갑니다. 구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동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서울 남부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시작. 서울고등법원. 같아 다르다? 같아. 그럼 서울고등법원장이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입니다. 그럼 서울고등법원장이 구로등기소 등기해라, 동작등기소 등기해라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는 법무사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여기는 충청북도 영동입니다. 경상북도 김천입니다. 김천. 요 경계선상에 집을 지었다. 어느 등기소 가서 등기할 거냐. 이게 법무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충청북도 영동. 여러분들 추풍령 고개는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추풍령 고개. 그럼 내리가다가 추풍령 고개를 넘기 전이 영동이고 넘어버리면 김천이 돼요. 경상북도 김천이 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영동이죠. 충청북도의 지방법원은 시작. 그럼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청주. 시작. 청주. 어때요? 괜찮습니다. 대전은 충청남도입니다.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대구.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이제 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충청도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대전, 경상북도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대구.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위에는 대법원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대법원장이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괜히 있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에는 안 내거든. 이런 거는 영동이 어디 있지, 김천이 어디 있지, 이건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대로 하면은 요것만 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는 시작, 상급법원의 장, 요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동그라미에서 한 번에 토지는 압니다. 제가 전부 다 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시다. 갈로 열고 이번에 등기사무의 위임 있죠. 위에 첫째 줄에 대법원장만 줄 것을. 요거는 기출문제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은 있어. 그냥 등기사무의 위임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시작. 대법원장. 그냥 이렇게 합시다. 평택 등기소는 하루에 등기사무가 1000건이라 1000건. 안성 등기소는 하루에 등기사무가 10건이라 10건. 그럼 평택은 복잡하지. 안성은 한 가지. 그러면 평택 사무의 일부를 안성으로 넘길 수 뭐다? 있다. 누가 넘긴다? 대법원장 되죠.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겠어요.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면 등기사무의 정지가 나옵니다. 정지. 1번에 의해 대법원장만 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났다, 코로나가 심해졌다, 이러면 등기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누가 정지시킨다? 대법원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등기관으로 나왔어요. 오른쪽으로 갑시다. 등기관의 지정입니다. 지정.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셋째 줄에 중에서 동그라미 치세요. 자, 죽었습니다. 지방법원장 한 칸 밑에 갈로 안에 등기사무를 지원장 할 때 지원장을 줄 것이에요. 지원장. 자가 처리한다. 요래 나오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할게요. 1번으로 갑니다. 법원 서기관 있죠. 위에다가 4급. 등기사무관은 5급. 등기주사는 6급. 등기주사보는 7급.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등기관이라 용어 구별을 해야 됩니다. 법원직 공무원이라는 말이 있고 등기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평택 등기소에 가면은 공무원들이 있죠. 그분들을 법원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법원직 공무원이 50명이 있다면 그 중에 등기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을 등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아니 그러면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 등기부를 작성할 수 있는 거 아니가? 그게 아닙니다. 오케이? 지정을 받아야만이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잖아요. 등기소에 가면은 9급 공무원, 9급 8급은 서기, 9급은 서기보 들어는 봤죠?
그럼 들어본 게 도대체 뭐예요? 아니, 그러게 아니. 9급은 서기보, 8급은 서기, 7급은 주사보, 6급은 주사. 그럼 5급은 법은 여기 뭐겠다? 사무관.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신분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관리라고 하는 거는 관자가 붙어요. 그 관이라는 게 5급 공무원부터 관리라고 합니다. 저는 법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법하고 관계없는 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 오케이? 그 여기 보세요. 6급은 주사잖아요. 5급은 사무관이잖아요. 벌써 호칭이 다르다. 관자가 들어가는 거는 관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가면 비석이 있지. 비석이잖아요. 그 비석이 있다면 요게 있답다 있지. 요거 있잖아요. 그죠? 간머리 있죠? 네. 요게 비석에 가면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입니다. 요게 있다면 벼슬을 한 사람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요게 없다면 벼슬을 안 한 사람이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여기 다 세워놓는 거지. 왜 벼슬 안 한 사람이 비석을 안 세우거든. 옛날에는 양반들만 비석을 세우는 거잖아요. 맞다, 안 맞다? 맞지. 됐죠? 그러면 팔자 고쳤다는 말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남자, 비석에 비문을 쓸 때, 학생, 김해, 김씨, 지묘, 이래 되거든. 그럼 결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지. 맞죠? 네. 그러면 학생, 처사, 요게 있잖아요. 벼슬 이름이에요. 벼슬 이름. 그러면 학생이라면은 살아생전에 벼슬이 없는 사람. 오케이? 그때는 학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라. 또는 처사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여자 있지, 여자. 그럼 여자는 이렇게 되거든. 유인, 김해, 김씨, 지묘. 이러면 몇 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둘, 넷, 여섯, 여덟 개. 다시 할게요. 유인, 김해, 김씨, 지묘. 됐다, 안 됐다? 그럼 요 팔자잖아요. 숫자가 8개잖아요. 그럼 살아생전에 조용히 사시다 가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남자는 뭐로 붙여준다? 학생. 여자는 뭐로 붙여준다? 유인. 이러면 그 벼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영의정을 했다, 판사를 했다, 이런 거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정경부인이 되는 겁니다. 정경부인, 김해, 김씨, 지묘. 그럼 몇 자가 됐다? 그럼 팔자를 고쳤다, 안 고쳤다? 이게 팔자를 고쳤다는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50명이라면 그 중에 등기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20명밖에 안 돼요. 그거는 지방법원장이 지정을 해줍니다. 너가 등기관이다, 너가 등기해야 돼요. 그 우리가 시험에는 그냥 등기관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요것만 알면 되지. 시작. 지방법원장 또는 시작. 지원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등기관의 업무 처리는 상식으로 봅니다. 등기관은, 자, 죽었습니다. 자기, 배우자, 사촌. 상식으로 이해됩니다. 등기관은 자신의 등기사무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배우자 등기사무 볼 수 없지. 그렇지? 사촌이 친족의 등기사무 볼 수 뭐다? 없지. 옆으로 가볼게요. 셋째 줄에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아. 이래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혼한 전처 전 남편의 등기사무를 볼 수 있냐? 그건 당연히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오세요. 재정보정입니다. 그리고 답만 해오세요. 법원행정처장 그것만 줄 거세요. 여러분들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가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보정보험에 가입해 둘 수마다 있다. 그럼 그걸 누가 운영하느냐? 그것만 우리는 외우면 됩니다. 시작. 법원행정처장. 그러면 돼요. 통과.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할게요.